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어서오세요. 월간 서른 강혁진입니다. 비즈니스 크리에이터 포리얼이라고 합니다. 인포디언스를 네. 만들어야 된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인포디언스가 뭐예요? 인포메이션과 어디언스의 합성어. 정보를 원하는 관객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자신만의 어떤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경험, 스토리, 아니면 자기가 가진 뭐 커리어 지식, 이런 게 다 사실 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만 해도 만약에 카카오톡을 하거나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다가 친구가 뭔가 나한테 뭔가를 물어봐가지고 내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해결을 해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한두 번쯤 다 있죠, 누구나.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최근에 부동산 계약을 해봤는데, 뭐 친구가 야 부동산 계약하는데 이번에 복비 얼마 주라는데 이거 비싼 거야? 물어보면 야 그거 뭐 그냥 합당한 수준이야. 아니면 야 그거 비싼 거다. 이런 식의 내용을 해주는 게 다 사실 정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정보 생산자예요. 그 정보를 온라인에다가 올려서 내 정보를 나누는 순간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인포디언스인 거죠. 정보를 원하는 관객들. 내가 일관된 어떤 그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을 하면 내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모일 거고, 그 사람들은 어떤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그 정보를 조금 더 상품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인포디언스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예요? 비즈니스는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모으면 돈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들을 보면 뭐 앱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출시를 하면은 무료로 일단은 제공을 하죠, 서비스를. 그쵸. 그래서 일단 사람을 진득하게 모아요. 그 카카오톡도 사실은 처음에 사람들이 지금이야 당연히 돈이 되지만 처음에는 아니 그거 그렇게 사람 모아서 어떻게 돈 벌려고 하냐. 그러니까 막대한 서버 비용을 그냥 감당하면서도 간 거잖아요. 그쵸. 전 국민이 쓸 때까지 그쵸. 버티는 거죠. 당근마켓도 그렇고. 근데 사람이 모이는 순간 이제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뭘 붙여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우리도 우리만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 작은 상에. 플랫폼이 되는 거네요. 네, 나의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을 일단은 진득하게 모으는 거죠. 내가 정보를 공짜로 주면서. 그러면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를 들면 다만 1000명이 모였을 때, 그 1000명 중에 500명이 공통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풀어줄 만한 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면, 일단 500개가 팔려나갈 거잖아요. 단순화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인포디언스는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정보를 전달할 때 나의 스토리를 같이 가미해서 정보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시황 컨텐츠가 있어요. 뭐 어떤 A라는 사람은 오늘 아침을 보니까 뭐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관망을 하더라. 이런 흐름 자체가 내가 한 10년 전에 정말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날 정말 내가 마누라한테 쫓겨날 뻔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이런 흐름 때 개인들이 들어가면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시황 정보를 알려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B라는 또 사람은 자 오늘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관망을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개인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느긋하게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고 끝이에요. 그러면 과연 누구의 정보를 우리는 볼까? 당연히 이 스토리가 담긴 정보를 소비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팬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런 시황 정보는 매일경제 TV를 틀어도 나오고, 그쵸. 정보라는 거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느냐만큼 중요한 게 누가 전달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달자의 매력을 어떻게 정보 컨텐츠에 담을 것인가. 그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브랜딩이죠, 브랜딩. 그쵸. 그래서 내 정보 컨텐츠를 브랜딩해서 포장을 해서 잘 전달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 인포디언스들이 팬이 되는 거죠, 점점. 그러면 뭔가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 그거를 진짜 구매할 만한 소위 말해서 찐팬이 되는 그 과정들이 진행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보 컨텐츠를 만들 때 그냥 정보만 담아서 뭐뭐 했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뭐뭐 했는데 나는 어땠고 내가 실제로 이거를 왜 이런 정보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버무려져서 결국에 이 글쓴이나 아니면 그 영상을 만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게끔 컨텐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인포디언스가 제대로 모일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좀 더 유튜브를 상상하면 되게 편하긴 한데 모두가 유튜브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누군가는 맞아요. 뭐 블로그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브런치를 할 수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그럼 다른 채널도 다 마찬가지인 건가요? 네, 저는 본질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도 제가 블로그 글쓰기 모임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블로그 글쓰기 모임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피드백을 할 때 똑같거든요. 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빠져 있습니다. 세무사
계셨어요. 브랜딩을 하려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로그 속의 글을 보면 그냥 세무 책을 보면은 나올 만한 정보만 그냥 그대로 써놓고 계신 거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는 매년 몇 월에 신고를 하고 뭐고 기간은 언제고 어디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 정보는 그 누구의 블로그에서도 볼 수 있고 하물며 국세청에서도 알려주는 정보잖아요, 그냥.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스토리를 담아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사무실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오시는 고객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계셔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글을 써보려고 한다. 그런 글만 써줘도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 일단 종합소득세를 대행하는 업무를 많이 해봤겠구나. 이 사람이 이쪽에 전문가구나. 이런 감정들이 일단은 들어가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글을 그런 식으로 써줘야 되거든요,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정보성 글만 딱딱딱딱 써요. 맞아요. 사전처럼. 근데 그거는 그 블로그의 주인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브랜딩이 되어야 관객이 모이고 거기서 돈이 생긴다. 이 인포디언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또 정리하신 게 있다고. 일단은 우리만의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컨텐츠 주제, 그리고 그 컨텐츠를 어떤 채널에 올릴 것인가. 누구는 유튜브가 더 자기한테 맞는 플랫폼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글을 쓰는 게 편해서 블로그가 더 맞을 수도 있고, 네. 누구는 뭐 카드 뉴스 형태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좋아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선호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또 자신과 적합한 그 채널,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그 채널 안에 나만의 이제 조그만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 거기에 이제 컨텐츠를 담을 때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나의 색깔을 담은 브랜딩을 계속 묻혀서 컨텐츠를 이제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인포디언스를 만들 때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더 높은 수준의 정보를 유료로 제공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고민되는 게, 내가 이거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니면 맞아요, 그럼 맞아요.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내놓을, 내가 정보가 10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13579는 내놓고 2468, 10번은 내가 팔고, 뭐 이 기준들이 애매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전자책을 판매할 때 가장 좋은 전략이 그 전자책에 이제 전자책을 쓰면 목차가 있을 거잖아요. 네. 목차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뭐 챕터 8이에요. 그걸 그냥 무료로 공개하는 게 저는 최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보 풀어버리면 이거 끝인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장, 그 정보를 보는 입장에서는 챕터 8이라는 그 정말 핵심 노하우가 담긴 어떤 정보를 보는 순간 이 책에는 얼마나 더 많은 훌륭한 노하우들이 녹아있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 모양 맞추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다리를 보니까 훌륭해요. 그러니까 몸통도 엄청 대단하겠지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코끼리 모양을 다 아니까 이거 다리 보여주면 바로 정답 맞추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정보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빨리 수익화를 많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수익화를 하고 수익화를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고급 정보들을 정말 아낌없이 다 풀어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끊임없이 계속 또 연구를 하니까 고급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그게 또 선순환인 것 같아요. 그냥 준다고 사람들이 그만 보고 가는 게 아니다. 그죠. 예. 그걸로 도움을 얻었으면 분명히 그분들은 더 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되거든요.